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장대현 교수가 그 포괄적인 개념을 소개했다고 하면 저는 보다 더 책에서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인 측면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요. 저희 책에서 소개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트랜스라는 개념은 또는 변화에 대한 욕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하기 전에 회화를 먼저 한 4년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특히 그 미술 역사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호기심을 가졌던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클로드 모네였어요. 클로드 모네가 그 루앙 그 성당을 약 3년 동안 30개 이상의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색상의 변화, 그림자의 변화, 계절의 변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세계 최초의 트랜스 시리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존재했던 어떤 아까 그 장대현 교수가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페인팅이 가장 대표적인 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화를 어떻게 보면 관찰하는 하나의 어떤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과 이제 미디어와의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전개가 되면서 몇 해 전에 북경에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뉴미디어 기업인 디스트릭트가 미국 티ffany 회사를 플래그십 스토어를 그 북경 중심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이 그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건축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건축가는 반드시 미디어 전문가 또는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어떤 이제 협력을 실행해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티ffany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면서 이 경험과 정보와 또 이 다양한 어떤 측면의 그 뉴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그 티ffany 그 본사가 이제 있는 그 환경을 재현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벤트를 연출을 했었죠. 네, 이런 모든 상황을 이제 저희 책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변화의 원인을 시대마다 개혁의 그 징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했다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저희 책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은 8개의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인데요. 이것은 이제 근대화의 근원, 무한한 확장과 보편화되는 어떤 정보 컨텐츠 시대를 시사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에서 이동성은 특히 모바일 시대를 의미하는 측면에서는 정보 미디어 기술 마케팅 등 오늘날 미디어의 혁신을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그 시간 장소와 확장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미디어 융합과 통섭, 비즈니스 콜라보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변화의 속성을 지니는 그 공동 창조한다는 co-creation에 의미하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접적인 정보의 범람으로 대중들은 지금은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컨텐츠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의 이색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와 스토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그 건축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liquid이라는 의미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전통적인 부동성의 어떤 통제적인 어떤 그 정보에서 지금은 보다 유연성을 추구하는 어떤 이제 그 정보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의 수평의 의미는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변화의 속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정보의 수평적 흐름,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보다 능동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어떤 이제 미디어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은 그 time-based communication이라는 뜻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제한된 4대 매체와 달리
근대 미디어는 사용자의 경험과 관련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시간측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무료화를 한 경우도 보면 이 바로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것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공유를 뜻하지만 실시간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들한테 그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네, 그럼 성공적인 트랜스 브랜딩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그 네 가지 그 척도를 다음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모든 브랜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사회 문화적인 이슈와 융합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그 진정성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브랜드 진정성은 그 최근에 이제 또 그 화두화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공통의 메시지인 그 CSV하고도 연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항상 그 변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변화의 과정을 심사숙고하면서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수준의 트랜지셔널한 어떤 속성을 이제 그 파악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브랜드의 공감과 적응을 이제 그 배려할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그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이제 저희는 항상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브랜딩 요소에서는 시각 기법을 이제 활용을 또 적절하게 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상호 방법을 또 적절하게 연구를 하면서 혁신적인 시도를 적절하게 또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화 매체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개념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 안목도 이제 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는 미디어를 소비자에게 매력 포인트를 제시를 해야 되고 기존 시장 상황을 항상 그 초월하는 아까 그 영화 트랜센던처럼 트랜센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매력적인 컨텐츠 창조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전통 브랜딩과 트랜스 브랜딩의 뭐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유연성에 대한 일관성과 그 다음에 유연화된 어떤 사업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의 기능성이면 앞으로는 진정성 등 기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측면으로 이제 그 앞으로 트랜스 브랜딩을 이제 그 많은 이제 특히 브랜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변화하는 브랜드 환경의 패러다임을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파괴적 혁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그 장대림 교수가 그 공룡이라는 어떤 비유도 했지만 우리가 과연 공룡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카멜레온인지 또 항상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적절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하고 소비자 중심의 욕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답을 또 찾아야 되는 어떤 안목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성격의 변화 관리를 우리가 컨텐츠와 미디어와 마케팅, 디자인, 차용자 등 모든 경험과 브랜드를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의 진정성과 그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성을 이제 항상 그 고려해야 되는데, 다양한 온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격의 브랜드 플랫폼들의 진정성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의 DNA는 과연 무엇인지, 그게 지금 현재 문화의 특징하고 걸맞는지, 지금 우리가 또는 앞으로 등장하는 트렌드에 걸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그 새로운 지속적인 새로움을 이제 추구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창의적인 컨텐츠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역동적으로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다양한 측면에서 감안해야 되고, 그에 위한 교리와 그거를 위한 또 소통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책에서 이제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일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트랜스
믹스하고 이제 접목했을 때는 고객과의 어떤 공동 가치와 또는 협력적인 어떤 이제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트렌드 브랜딩 책을 이제 장대련 교수하고 만들면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출간한 다음 날 저희가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et It Trends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추구했던 거는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고 트렌드 책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매개라는 어떤 측면을 고려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진취적인 변화를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진취적인 변화를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엔도스먼트도 했지만 최근에 이야기 나무의 그 박 시장님도 이제 방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책을 이제 또 아주 흥미롭게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을 저도 봤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강연 이후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참여를 이제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Let It Trend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취적인 변화를 위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장대련 교수도 이제 그 개인 미래, 뭐 정년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제 미래 목표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도 앞으로의 이제 이제 트랜스 계획을 이제 또 저도 공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롤 모델이 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그 체게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디자인 미디어 레볼루셔니스타 혁명가들이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항상 추구하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선언하고 제가 또 한 명의 롤 모델은 아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자니 데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스타일은 이제 항상 이렇게 앞서 초월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문을 했던 인터브랜드에서 이제 그 무도회 때 제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체게베라하고 이제 자니 데프를 이제 제가 이제 합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장체 데프로 이제 그때 이제 컨셉트로 갔었는데요. 제가 오늘 와 보니까 김홍탁 마스터님이 오히려 저보다 김홍탁 마스터님이 더 자니 뎁다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앞으로 더 많이 트랜스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